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네, 저희가 노후에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실버타운, 네. 네,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여러 번 해드렸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어떤 공부를 하면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함께 우리 알뜰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2023년 바뀐 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식 명칭은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른들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붙였죠. 저희 공빠TV의 고유한 명칭입니다. 저희는 아주 네. 자랑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알뜰 실버타운 막 이렇게 치시면 저희 영상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이곳은 50년 거주 가능하고요. 월세가 한 4만 원, 5만 원 정도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실버타운 영상에 나는 이렇게 돈이 없는데 너무 위화감 느낀다 이런 댓글들을 다시는데, 그곳은 거기에 맞는 분이 가시면 되고요. 또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이곳도 실버타운 못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가보고 깜짝 놀라서 영상 몇 편 올려드렸잖아요. 네, 절대 그게 못지 않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돈 다 떨어지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생기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통건물로 그렇죠. 딱 돼 있죠. 그리고 복지관하고 이렇게 같이 있거나 바로 옆에 있거나 뭐 음, 1층에 있거나 그렇잖아요. 거의 주로 1, 2층에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가봤던 그 시흥 고령자 복지주택이잖아요. 저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낮은 건물이 복지관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가 바로 노인복지관. 네. 1층에 경로식당, 저희 식사한 영상도 다 보여드렸죠. 맛있었어요. 네. 저희가 다 가서 먹어보고 네, 검증을 해드렸습니다. 이 건물 하나가 그 일반 실버타운의 공동 커뮤니티 역할을 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노후의 살집 4가지로 분류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 실버타운이고요.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실버타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 네. 네,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어르신들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용구임대, 형편에 맞춰서 공공임대주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는 그래도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 네, 그런 곳에서 찾아보겠다. 나는 그냥 일반 주택이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노후에 살기 좋은 그런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주택을 저희가 이렇게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게 네. 바로 실버하우스입니다. 그 실버하우스를 저희가 올렸더니 거기 생활비 얼마 드냐, 어떻게 들어가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주상복합이 될 수도 네,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샘플로 이런 것들도 괜찮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알뜰 실버타운이 어떤 곳이냐면요. 정부의 명칭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1, 2층은 노인 복지관이고요. 복지관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이 거주민들만 쓰는 곳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활발하죠. 3층 이상으로 어르신들이 사시는 주택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요즘은 거의 아파트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설계가 도입이 돼서 안전하게 80세, 90세 이상 되셔도 사실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어지고요. 복지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관리, 네, 운동, 그리고 그렇죠. 식사,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복지관이 들어섭니다.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장점이 이곳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상주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자녀들보다 훨씬 낫다. 자녀들은 가끔 오는데 명절 때 온다든지, 이 복지사 선생님들은 날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챙겨서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분들이 나도 나이 들면 복지관 옆에 가서 살아야지 그러시죠. 그렇죠. 이 편의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이 근처에 사시거나 또 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 만족하면서 입이 귀에 걸려 가지고 살고 계신 것들을 저희가 직접 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 거냐 네. 이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가공 기준으로는 보증금 230만 원에 임대료가 46,000원입니다. 네. 이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네. 어르신들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우신 분들. 그렇죠. 네. 이 나군이 일반 어르신들입니다. 일반 어르신들 기준으로 946만 6천 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96,210원. 1,000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 정도 정도. 된다는 거죠. 제가 4만 원, 5만 원 이야기한 것은 저희가 몸으로 가렸는데 살짝 이렇게 네. 비껴주세요. 네. 보증금을 최대로 할 경우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하면 월 임대료가 4만 4만 원이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연동이 된다는 네. 거예요. 네. 형편이 되시는 대로 보증금을 많이 하고 월 임대료를 적게 해도 되고 아니면 보증금을 적게 하고 네. 내는 돈을 달달이 내는 걸 조금 더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엄청 많이 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몸을 비껴주실까요? 이렇게 비껴주시면은 보증금을 346만 원 할 경우에 우리 공마님이 가리셨는데 네. 11만 원 정도. 예, 대략 한 3, 400 정도 보증금을 내시면 네. 월 임대료가 한 11만 원, 비싼 곳은 12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한 곳이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로또라고 하시는데 미달이에요. 계속 미달이다 보니까 제가 네. 불안한데 정부에서 지금 안 뽑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미달이면 사람들 안 오는데 그냥 하지 말까? 이래 버릴까 봐 저희가 이제 걱정이에요. 정말 불안해서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네. 저희 공파TV에서는 한 개도 빠짐없이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을 어떻게 뽑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하고요.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인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 네.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네. 가족들이 다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요런 부분을 주의사항으로 딱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세대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이 있다. 그럼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대 분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저희의 팁이죠.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순위를 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1순위인 사람들을 먼저 뽑겠다는 것이거든요. 주로 이제 가장 어려우신 분, 저희가 생계급여 수급자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 네. 요런 분들이 1순위 순위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9%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1순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공공임대주택에 많이 들어가서 사시기 때문에 네. 의외로 1순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거든요. 2순위는 국가 유공자 등입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도 이미 좋은 주택에 들어가서 다 살고 계시거든요. 3순위가 우리 일반 어르신들, 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잠깐 비껴주세요. 1인이 70%, 2인이 60% 이하인 자. 네, 원래 기준은 50%입니다. 네. 50%인데 1인 가구, 단독 가구는 우대를 해요. 그래서 20% 추가해서 70%까지 네. 가능하고요. 부부 가구는 10% 더해서 60%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 금액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는 이렇게 50 플러스 20한 금액이 월 소득 234만 원. 되게 높지 않아요? 실버타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거의 한 절반 정도 실버타운은 들어가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가구는 300만 원 이하. 오른쪽에 월평균 소득 70%로 돼 있죠. 네. 이것은 국가 유공자 등은 더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1인 가구는 301만 원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부부 가구, 2인 가구는 400만 원 이하까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은 일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1인 234만 원, 2인 300만 원 월소득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이죠. 네. 전 재산 2억 5,500만 원 이하.
2억 5,500만 원도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 정도가 그 기준이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네. 이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는 웬만한 어르신들, 음. 우리가 이렇게 뵙는 분들은 그렇죠. 다 대상이 되시는 제 거죠. 느낌으로 거의 한 70~80% 네.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안 되는 것이 무주택이냐 아니냐. 네. 네. 나 이거만 들으면 그 생각이 나요. 댓글에 어떤 분이 "내가 여기 되면 내가 집을 팔겠다." 저희가 그렇죠. 진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집을 팔아야 나라에서는 이거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야. 네. 내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가 되면 내가 집을 팔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네. 그러니까 "날 이걸 빨리 해 달라." 이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만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위주로 해서 뽑으려고 만든 네. 거죠. 예. 근데 그분들이 거의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넓혀서 일반 어르신들 중에서 저소득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50%, 1위는 70%그 어르신들까지 해서 뽑겠다 이렇게 넓혀진 건데, 그래도 사실은 미달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 좋은 정책을 더 펼치기 위해서 범위를 확장하자, 영구임대 기준뿐만 아니라 국민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까지 넓히자. 그것을 2021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국민임대로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뽑습니다. 공파TV에서 여러 번 모집 공고를 안내해드린 충청북도 영동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곳은 영구임대로 168세대를 뽑고요, 국민임대로 40세대를 뽑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기회가 열린 거죠. 그만큼 넓어졌고 예, 국민임대로라도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임대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네. 아까 우리 그 국가유공자 대상이랑 똑같거든요. 소득 기준이 70%로 해서 1인은 20% 추가하니까 301만 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400만 원 이하. 네. 거기에 재산은 다시 한번 비껴주세요.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것이 도대체 어디에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어디에 있냐? 막 이런 걸 어디 생기냐? 막 네. 이런 걸 물으시는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을 아셔야 예측을 하시고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영상에 100% 뒤에 이것을 다 붙여드립니다. 좀 계속 보시라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생기는지, 내가 가서 살고 싶은 곳에 생기는지를 관심 있게 보셨다가, 아, 여기서 모집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뭐 뚝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계시니까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로 저희가 참 안타까워요. 아, 그러면 2019년도에 이렇게 선정이 된 거를 왜 지금 이제 보여주냐? 다 지나간 거 아니냐? 막 이러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선정되더라도 갑자기 건물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 세우는데 한 1년 걸리고요. 건설 이렇게 하는데 또 1, 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년? 네. 평균 그 정도는 19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도 한 3년 2022년이나 23년 3 올해 년까지도 예. 올해 많이 입주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또 한 번에 입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미달이 나잖아요. 계속 미달. 저희가 또 올려드리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서너 번 뽑아서 채우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미달 같아요. 네. 제 느낌은. 2019년 선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관심 가지고 보셔야 하고요. 이곳이 나중에 또 자리가 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예비 입주자를 뽑아 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의 번동, 그리고 충청도의 예산, 청양, 영동, 전라도의 군산, 고창, 영암, 그리고 강원도의 홍천, 평창, 영월, 그리고 경상도의 경주와 진주. 네. 이렇게 19년도에 12곳이 선정이 돼서 1,313 가구가 네. 네, 뽑고 있는 거죠. 네. 다음은 2020년입니다. 이제 20년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것 또한 2023년부터 뭐 네네. 24년까지 요 정도 이제 올해 이곳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그렇죠. 지역입니다. 올해부터 10곳입니다. 파주, 인천, 검단, 그리고 평택 고덕, 천안 쌍용, 제주 아라. 네, 강원도의 동해 천고, 경상도의 대구 수성 이천, 경주 황성 울산 다운, 남해 창선 네. 여기입니다. 앞에는 지자체를 말하고요. 뒤에는 그 지자체에 만들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2021년 선정된 곳들입니다.
2021년에 꽤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곳들이 또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2021년 특징은 수도권에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곳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21년이니까 요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네. 해서 내년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이 다 선호하는 지역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수도권을 보면은 의정부, 남양주, 그다음에 금천, 서울 금천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그다음 양평, 시흥 다 다 괜찮은 좋은 곳이죠. 지역이죠. 그죠. 충청도도 대전. 대전도 좋잖아요. 네. 전주도 정말 살고 싶은 곳 중에 한 맞아요. 곳이죠. 예. 그리고 또 제주에도 한 곳 됐고요. 네. 강원도의 인제, 또 경상도의 경주가 또 됐죠. 경주 남해. 경주는 그냥 단골입니다. 아, 경주에도 살고 싶어요. 예. 경주도 진짜 너무 예쁜 도시잖아요. 그럼요. 경주가 신라의 수도잖아요. 진심으로 저는 네. 경주에 꼭 살아보고 싶고, 정 안 되면 한 달 살기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경주는 지금까지 지금 연속 3년째 선정됐다는 것을 유심 있게 관찰해 보시고요. 또 하반기에 보은, 장수, 완도, 합천 이 네 곳이 추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경주시가 또 됐죠. 네. 그럼 4년입니다. 4년 연속 선정된 곳이 경북 경주시고요. 음. 그 다음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세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은 세 곳밖에 선정되지 않았고요. 2023년은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조금 줄은 게 약간 걱정이에요. 공파TV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 내가 정말 공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한번 해 봐야 음.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저희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연락 주시고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수하는데 연락처를 달라고 자꾸 하셔요. 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접수할 때만 그 일을 하는 연락해야 거니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네. 모집 기간에만 연락을 해야 상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전화해 봐야 계획이 없습니다. 그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아무 네,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계셔야 된다는 미리 것입니다. 공부하고 딱 준비를 해 놓고 딱 기다려야죠. 네, 그때 나오면 바로. 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많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마이홈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검색한 다음 마이홈 포털을 가시고요. 거기에 가면은 공공주택 찾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중간쯤에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파트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전체를 싹 클릭한 다음에 현재 모집 중인 곳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최근 모집 중인 곳들이 확 뜨거든요. 그 중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용어를 유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뜰 실버타운입니다. 최근 올라온 곳 중에서 모집 공고 4월 14일자 있죠. 예산 주교 고령자 복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 공고가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문입니다. 어려우시죠? 이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중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과 정부의 공공임대 전부 하는 건 아니고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시니어 채널이고 네. 여러분들 위해서 인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니어들이 네. 해당이 되는 그런 것만 선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령자 복지 주택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임대라든가 영구임대라든가 행복주택도 이 고령자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네. 그것들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채널들을 가 보셔도 좋긴 한데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하세요. 저희도 해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도 헷갈려요. 이제 나이 드셔 가지고 막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해당하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하나 다시 음. 만들었고 여기에는 대부분 빠지지 않고 올려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고령자 복지주택은 한 개도 안 빠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파TV 공공임대 채널에서 올라오는 것만 이렇게 알림을 해 두셨다가 한 개도 놓치지 않고 그것만 클릭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청년
이런 친구들은 알아서 잘 찾습니다. 네. 아유 영리해서 네. 네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은 이런 거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꼭 우리 어르신들께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올려드린 게 충남 예산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경주에서 살아야지 알뜰실버타운, 네. 경주 모집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관련된 내용, 국민임대, 영구임대. 저는 노후에 강원도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공파님이 애착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내에. 다 그런 워낙 좋아해 가지고. 워낙 이렇게 소도시들을 좋아해 가지고. 그죠? 네. 저희가 알뜰실버타운 영상들을 기존에도 많이 올려 놓았고요. 참고하시면 좋거든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도 다 올려 놓았고, 선정 연도별로, 그리고 파트별로 다 올려 놨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알뜰한 실버타운이다. 노후에는 우리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을 줄여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야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월세, 고정비 네.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네. 아주 특별한 혜택입니다. 가성비 좋은 미니 실버타운이다. 음.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있을 것만 딱 딱 있고 알짜배기로 뽑아서 있거든요. 딱 있고 지금 다 무료 거의 무료에 그럼요. 가깝잖아요. 돈 거의 안 내다시피 하시니까. 네. 얼마나 좋아. 이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은 우리 어르신들이 독립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설도 좋은 새 아파트고, 많은 분들이 이 시설에 들어가시는 걸 싫어하셔요. 정부에서 양로 시설을 많이 만들었다가 네. 지금은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추세거든요. 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 공동생활을 싫어하셔요. 한 방에 여러 명 사는 걸 싫어하기 네. 때문에. 누구나 그렇죠. 고령자 복지주택은 그런 주택이 그런 곳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내 아파트입니다. 네. 규모는 작지만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대상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뭐 저희 생각에는 한 70% 정도는 네. 다 대상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소득 자산으로는 저는 뭐 거의 된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고요. 네. 혹시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주민등록상 우리 가족들 간의 세대 분리 이걸 하면은 네.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제 안타깝게 또 그 경계에 계신 분들이 음.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고 네. 월 소득이라든가 또는 뭐 그 자산 그 네. 기준을 아시면 사실은 쪼금 조정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좀 아까 2억 5,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재산이 한 3억 정도 있다. 네. 그러면 그럼 맞춰야죠. 자식들한테 좀씩 주고. 좀씩 주고 2억 5,500만 원 해서 네.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억 5,5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맥시멈 네. 보증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2억 3천만 원 현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거거든요. 네. 내가 이 경계선상에 있거나 쪼끔 오버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내가 좀 맞춰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맞춰서 내가 여기 대상이 돼서 이렇게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지혜로운 어른이세요. 아무튼 기준은 공고일입니다. 네. 내 자산이나 소득, 무주택. 예를 들면은 공고일이 5월 8일이다. 그러면 5월 7일에 집이 팔려서 이게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주택인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내가 2억 6천만 원 있었는데 그 돈을 내가 써버렸어요. 뭐 물건을 샀어. 내가 없이 살아도 크루즈는 한번 가봐야지. 음. 500만 원 크루즈를 딱 계약을 했어. 그럼 2억 5,500만 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그것을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맞췄잖아요. 그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고향이나 살고 싶은 곳,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그 중에서 미리 딱 관심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런 게 있고. 근데 공빠님은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경주에서 살고 싶어요. 저도 여행을 하도 많이 다녔더니 정말 전국이 너무 좋은 곳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살고 싶은 곳이. 아니, 저는 정말 집 팔고 네. 경주에 월세로 가서 살고 있다가 4년 연속 나오니까 확률이 높잖아요. 환율이 제일 높아서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린 예도 있었어요. 거주지 제한 없는데요. 이 배점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렇죠. 정당하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세금으로 짓는데 그 지역 사람을 먼저 들어가시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초기에는 아예 거주지 제한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넣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거주지 제한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90% 이상 풀렸습니다. 왜냐면 다 미달이 되니까. 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그냥 우선으로 뽑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후에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네. 노후에 사는 집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공파TV 공공임대와 함께 공부하고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노후의 건강주택이다. 네. 어르신들이 전원주택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60대까지는 괜찮은데 70대 후반 건강수명 75세 이후에는 전원주택은 조금 전원주택은 젊을 때 경험해보고 깊이, 얼른 정리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나이 들면서 또 사이가 서먹서먹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면. 네. 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뭐 굳이 뭐 이혼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 그럼요. 뭐 주말부부 하면은 또 사이가 또 오히려 또 더 네. 좋아지시기도 하고 우리도 그래서 사이가 좋나? 네. 미리 어차피 황혼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네.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황혼 이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재산을 좀 정리해서 도시에 임대로 하나 집을 좀 규모를 줄여서 하나 놓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하나를 지방에 살고 싶은 곳에 하나 그 세컨하우스.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면 정말 아주 이상적일 것 좋을 같아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셔서 우리 젊을 때 집에 대한 서름을 많이 겪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요. 가불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은 나가라고 맞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사신다고 보면 그렇죠. 됩니다. 인식들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이 고령자 복지주택 했더니 저희 엄마가 막 "아우 나는 안 간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디 나왔냐? 거기 괜찮아?" 뭐 이 관심이 좀 있어지죠. 부러워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리고 친구분은 그 인제 LH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인제 그분 "난 아니야. 나는 네. 우리 집이 좋아." 막 이러시더니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여유가 있어. 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네. '아 나도 이걸 좀 옮기고 좀 그렇게 해 볼까?' 막 이러시는데 '아 우리 엄마가 인제 공부가 쪼금씩 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껴요. 시니어 어르신들이 쪼금씩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집 하나 지키려고 안달복달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그럼요. 그 집이 자식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간병사한테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 집을 원하질 않는다니까. 그때 되면은 자녀들도 다 늙어 가지고 그럼요.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엄마 본인 위해서 다 쓰시고 또 주택연금 하시든지 정 네. 이런 데로 가시기 싫으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쓰셔야 합니다. 네. 돈은 돌고 돌아야 나라 경제도 그럼요. 돌아가거든요. 집에 전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집도 있고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없어. 네. 집만 있지. 그게 인제 저희는 안타깝다는 거죠. 네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공치님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